처음 면접을 준비하시는 초보쌤들을 위해서 면접 튜토리얼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것부터 사례 넣기, 시책 넣기 등 면접 레벨을 높이기 위한 튜토리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레벨 1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면접 연습을 하다 보면 분명 면접책은 봤는데 답변할 때는 마음처럼 말이 술술 나오지 않아 답답했던 순간이 한 번쯤은 있으셨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만의 말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던졌다면 그 말에 대해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말이 이어져야 하는데 자기만의 말길이 없으니 말을 매듭짓지 못하고 흐지부지 마치게 되는 것이죠. 말길은 일종의 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임용 면접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틀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답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짧게 두 문자로 죽은 방사기 이렇게 외워두면 편하겠죠. 그러면 이 틀을 사용해서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답변 연습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22학년도 중등교과 평가원 기출문제 1부입니다. 문제를 보셨나요? 문제의 난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 면접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장이나 방안을 떠올렸어도 그 후에 어떤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머뭇거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가령 A 학생에 대한 동기적 특성을 학습 유능감으로 잡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후에 어떤 말을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묻는 것을 두 가지식으로 답변합니다. 가령 첫째, A 학생의 동기적 특성은 학습 유능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두 가지식으로 답변해야 평가위원들도 채점하기 편하고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가지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하면서 답변을 이어갈지 살짝 머리가 아프죠? 이럴 때는 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 게 논리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전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를 만들 때는 제시문 내용을 활용하면 타당성과 논리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을 봤을 때 A 학생은 공부 실력을 높여 성적도 올리고 자신감도 얻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아 학습 유능감을 동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장과 근거로 평가위원의 논리적 장벽을 허물었다면 이제는 방안과 구체적 사례로 심리적 장벽까지도 허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례는 방안을 어떻게 학교나 학급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방안과 구체적 사례는 면접 당일 그 자리에서 즉각 생각나는 것을 말해도 좋지만 그건 정말 굉장한 순발력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안정적으로 준비하려면 면접 주제를 공부할 때 관련 사례를 충분히 다양하게 보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적용해보는 연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레벨 2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A 학생의 동기적 특성과 근거를 말했다면 이에 적절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도 문제 조건이었죠. A 학생은 학습 유능감을 동기로 갖고 있으니까 이 유능감을 얻으려면 성공 경험, 성취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과제가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답변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A 학생에게는 단계적인 성취감을 통해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끝내도 사실 잘한 거긴 한데 우리는 고득점과 만점을 원하죠. 그러면 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도 생각해보고 이를 답변으로 녹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단계적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혹시 형성평가는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거든요. 매 수업 시간에 학생이 공부한 내용을 형성평가 과제를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며 과목 이해도를 높여간다면 그게 바로 단계적인 성취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령 수업 중에 형성평가 과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수업 중이나 수업 종료 전에 학생이 오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입니다. 사례를 제시했다면 마지막은 기대 효과로 점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 마무리를 해줘야 뭔가 끝마무리를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가 제시한 사례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난이도의 형성평가 과제를 자시 수업마다 제공한다면 학생은 과목의 이해도를 높여나가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학생의 동기인 학습 유능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에 넣어 답변을 이어가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 틀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꼭 이 틀대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근거를 빼놓고 주장과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례와 기대 효과를 묶어서 간단하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틀을 이용해 연습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만의 말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안내를 한 것이고요.
이 틀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직접 말해보며 말 읽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럴 때 같이 말하면서 연습해야 실력이 조금씩 늘거든요. 주변에 누가 있다면 속으로 말해도 괜찮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장입니다. 첫째, 제시문을 봤을 때 따라서 가령 이러한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렵겠지만 키워드만 가지고 답변하는 연습도 해보죠.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답변을 줄줄 글로 적어놓을 수 없죠. 구상지에. 핵심 키워드를 구조화해서 구상지에 적어놓고 답변하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 기회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핵심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첫째, A 학생의 동기적 특성은 학습 유능감입니다. 제시문을 봤을 때 A 학생은 공부 실력을 높여 성적도 올리고 자신감도 얻고 싶어 합니다. 이는 학습 유능감을 동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 학생에게는 단계적인 성취감을 통해 유능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령 수업 중에 형성평가 과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수업 중이나 수업 종료 전에 학생이 오늘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입니다. 적절한 난이도의 형성평가 과제를 차시 수업마다 제공한다면 학생은 과목의 이해도를 높여나가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학생의 동기인 학습 유능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니까 어떠신가요? 머릿속에 답변 틀이 조금 잡혔나요? 면접을 처음 준비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따라서 말하다 보면 어느샌가 실력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도 연습을 해보죠. 22학년도 초등평가원 문제인데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권교사의 문제점 2가지, 그리고 권교사에게 필요한 교직 태도를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음과 같은 틀에 맞게 말을 이어나가 보죠. 먼저 주장을 두 갈식으로 임팩트 있게 제시해 봅시다. 권교사는 5학년을 싫어하고 3학년을 맡아 기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제점이라 생각했고 특정 학년에 대한 선입견을 문제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만들었습니다. 권교사의 문제점은 특정 학년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근거도 제시해 줘야죠. 근거는 제시문 내용을 인용했고 그로 인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문제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요. 제시문을 보면 5학년은 다시 맡고 싶지 않아 하며 3학년을 맡아 기쁘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유 없이 학생들을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안은 선입견과 대조될 만한 괜찮은 단어를 생각해 보다가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한 닫힌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와 대조되는 열린 마음이 떠올랐고 권교사에게 필요한 교직 태도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권교사에게 필요한 교직 태도는 열린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구체화에서는 열린 마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붙여봤고요.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5학년이 힘들었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지도 능력을 되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는 열린 마음을 갖춤으로써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덧붙여서 완성을 해봤습니다. 이는 공교사로 하여금 앞으로 만날 학생들을 긍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민주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틀에 맞게 답변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에도 연습을 해봐야죠. 권교사의 문제점은 제시문을 보면 따라서 학생들은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키워드에 사를 붙여서 답변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본교사의 문제점은 특정 학년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시문을 보면 5학년은 다시 맡고 싶지 않아 하며 3학년을 맡아 기쁘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은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유 없이 학생들을 배척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교사에게 필요한 교직 태도는 열린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5학년이 힘들었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생활지도 능력을 되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교사로 하여금 앞으로 만날 학생들을 긍정적이고 성장 가능한 민주시민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처음 연습할 때보다는 조금 더 익숙해지셨나요? 말 잇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틀에 넣어서 짧은 문장으로 이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틀이 머릿속에 갖춰지면 이제 틀 없이도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레벨 2 구체적 사례 넣기입니다.